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연말 시장 상황이 정말이지 어지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들도 분석가들도 기존의 입장을 뒤집거나 뉘앙스가 바뀐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플랜 B의 전망입니다. 10월까지 줄창 비트코인 시세 예측을 때려 맞추면서 상당한 신뢰도를 형성했던 플랜 B가 지난달 예측 실패로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약세 전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강세장 전망을 철회한 것이 일단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내년 3월까지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아래로 다시 후퇴하자 아예 미국 연준 회의 이후에 안도 랠리는 짧게 끝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유럽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도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고위험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다시 설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래저래 시장 상황 참 답답한데 외부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아예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블룸버그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이 발생한 것이 암호화폐 평가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 사례를 거론하면서 투기 거래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 상실이 빠르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서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을 지금도 엄청 빡세게 해주고 있는 일본 SBI 홀딩스가 이번에도 한 건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7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일본 첫 개인 대상 암호화폐 펀드,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나름 리플 챙기려고 머리를 좀 굴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각 암호화폐별로 최대 할당 비중을 20%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리플이 동등한 최대 비중을 가지게끔 설계가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지지부진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전망들 역시 아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즌 종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세는 웬만한 경험치가 없으면 쉽사리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관망을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시진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48,000달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아쉽게도 다시 47,000달러 전후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FOMC 이후에 안도 랠리가 펼쳐졌지만 그 직후에 영국 중앙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한 게 여러모로 투자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반납하자 코인데스크는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 발표 이후에 벌어진 안도 랠리가 짧게 끝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내놓은 뒤에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다시 포지셔닝하면서 빅테크와 암호화폐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1일 차트 200일 이동평균이 46,000달러 지지를 받고 있고 과매도 시그널에 의해서 55,000달러까지 짧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1일 차트 RSI는 지난 9월 말 이후에 과매도된 상태로 차트의 가격 모멘텀 역시 10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이번 주 상승세 둔화로 인해서 상승 여력은 5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기존의 강세장 지속 입장을 별다른 설명 없이 약세장으로 입장을 돌려버린 플랜 B의 멘트였습니다.
플랜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3월까지 비트코인은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인내가 핵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월 9만 8천 달러 예측이 빗나간 뒤에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줄곧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세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강세 전망을 철회하면서도 별다른 설명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플랜B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의 진행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스캇 멜커의 트윗을 공유했는데 그는 암호화폐 크리스마스, 곰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닌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서 진짜 곰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약세장이 펼쳐질 거라는 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플랜B는 11월 9만 8천 달러, 12월 13만 5천 달러 가격 예측치를 제시하면서 연내 10만 달러 돌파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10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모두 적중시키면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었고 이를 통해서 플랜B가 세력이든가 세력이 플랜B의 예측 모델을 따른다던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신뢰도나 적중률 면에서 탑 클래스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예측 방향성을 정반대로 돌리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곁들이지 않은 부분은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현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놓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피니언 기고문을 통해서 거래량 감소와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이 암호화폐 평가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연준이 부양 정책에 투입한 수조 달러 가운데 일부가 암호화폐와 NFT 시장에 들어왔고 부양책 축소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블록과 코인베이스 모두 거래 수수료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NFT 거래량도 8월 고점 이후에 하락했다. 밈코인 가격이 너무 높고 유명인에 기댄 거래소 광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합세한 NFT 열풍 이런 것 등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하락세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른바 더 큰 바보 이론은 고평가된 자산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는 더 큰 바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암호화폐와 NFT는 실제 효용이 없고 주로 투기 거래에 사용되는 만큼 투자자 신뢰 상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반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가진 오피니언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부부를 보면 이래저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내 멜라니아가 멜라니아 비전 이런 이름의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멜라니아의 눈을 형상화했고 녹음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문페이를 통해서 솔라나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격은 개당 1솔라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솔라나도 문페이도 트럼프 부부와 엮이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싫었는지 멜라니아 트럼프 NFT와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없다 이렇게 굳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와 문페이 측은 멜라나 트럼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게 아니고 솔라나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도 아니다 이렇게 굳이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문페이 측은 문페이 신용카드 결제 옵션으로 멜라니아 트럼프 NFT를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뻥이냐, 그렇게 멜라니아 트럼프가 싫으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가 올해 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의미 있는 확장성을 일굴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버팀목은 단연 일본 SBI 홀딩스였습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지금도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입니다. 리플과는 수많은 협업을 진행해왔고 일본과 필리핀 채널 구축, 일본과 태국 채널 구축 등 아시아에서 리플 레저의 송금 통로 ODL이 개통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투자자이자 파트너이면서 사실상 든든한 후견인으로서 리플 XRP의 발전에 있어서 엄청 많은 공을 세우고 있는 회사, 이를 통해서 엄청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SBI 홀딩스가 이번에는 일본에서 첫 개인 투자자 대상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BI홀딩스는 비트코인과 XRP 등 7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는데 개인 투자자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최저 500만엔부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 운용 기간은 1년, 최소 100억엔 이상 자금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SBI홀딩스가 암호화폐 펀드 설립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게 지난해 6월이었고 지난 9월부터 세부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계획부터 꼭 1년 반 만에 실제 상품 출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펀드의 암호화폐당 최대 할당 비중을 20%로 제한한 것인데 시황에 따라서 3개월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20% 상한선 안에서 더 높을 수도 있고 XRP의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게끔 설계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리스크 억제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XRP 친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XRP 단독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XRP를 함께 묶어서 7개 주요 암호화폐 상품으로 만든 것을 XRP를 지원하는 차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XRP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입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나름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나름의 설득력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어느 곳에 본사를 설립할지 나름 꽤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호국 연합체로 구성된 국가인데 두바이는 이 가운데 하나의 토호국이자 도시 이름이고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입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면서 바이낸스 경영진이 경제특구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두바이 복합상품센터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들의 공식적인 멘트나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바이낸스 측은 정부와 기관, 다양한 시장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고 본사 설립 계획에 대한 주요 발표는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 지역으로 많이 좁혀져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면서 싱가포르 본사 설립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지난 10월에는 특히 바이낸스의 CEO 자오 창펑이 두바이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두바이 본사설에 힘이 더 실리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중동 국부 펀드가 들썩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오일머니 유입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바이낸스를 품게 되면 세계 최대 거래소의 본사라는 상징성과 더불어서 블록체인 혁신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최근의 여러 노력들에도 상당한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